그렇습니다. 참 후한무치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진 조작범이고요. 뭐 이 사람이 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홍보대에서 다뤄주니까 좋다. 뭐 정치인들은 사실은 부고 빼고는 기사 나오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부고마저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을진데 본인이 욕먹는 걸 즐겨하는 거는 누구랑 동일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라면은 욕먹는 거 두려워해서 안 되겠죠.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좋은 일도 아니고요. 예. 사진 조작했다고 사법부에서 결론까지 내려줘도 본인을 사진 조작범이라고 자칭 거론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조작하겠다는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똑같습니다.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릴레이로 챌린지를 한다고 하죠. 나는 사진 조작범입니다 라는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한심하죠. 진짜 한심하죠. 할 짓 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후한무치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죄송한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이번에 알았고 과거에 실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만나 뵀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분이고요.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이 인지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정치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정치 못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이 뭐 과거에 경기도 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별로 원내 인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제가 뭐 잘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배지들,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 다뤄주기도 바쁜데 뭐 어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급이 낮다. 그건 뭐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공무원 출신들이거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실상의 공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본인이 좋아한다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자, 어쨌든 보면 계속 조작하겠답니다. 이런 태도는 똑같아요. 누구랑? 내가 보기엔 이준석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보는데 자, 어쩌다 보니 조작밈의 창시자가 되어버렸다. 한쪽에서는 저를 향한 조롱을, 반대쪽에서는 이 조작 논란을 무기로 상대편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착한 척하네요. 네. 유족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유족을 위해서 그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게 핑계가 되진 않아요. 유족 김문기 처장님의 그 가족분들께는 당연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신 부분에 있어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유족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유족분들을 끌고 와서 자신은 유족을 위해서 마치 그 사진을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뻔뻔함이 도를 넘는 거죠. 송구하지만 저는 조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 조작범이라고 일단 밝혔던 분이 이제는 또 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재판부도 조작이라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가 답한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을 못 짚고 있는데요. 그 사진 조작을 해서 확대를 해서 10명의 사진을 4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 사진이 조작된 결과물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다라고 단언되며 의혹 제기가 되는데 쓰인 겁니다. 정작 당사자는 골프에 대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이른바 조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을 부각하는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언급을 어제 드렸습니다. 사실을 왜곡해놓고 나서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답이 없고요. 재판부도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작이라고 느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시는데, 아, 진짜.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되죠. 어떤 게 말장난이냐? 저런 식으로 재판부도 조작이라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가 답한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콕 집어서.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 거를 이렇게 말을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충 뭉치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했다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랬으면 끝난 거지. 치사하게. 자꾸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혓바닥이 나불거릴 때는 혓바닥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딱 잡아드리면 항소심 재판부가 뭐다? 국민의힘이 증거로서 제시한 사진은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 이기인 챌린지라고 불리며 자기 이름 챌린지로 들어간 건 되게 좋은가 봐. 수많은 이미지들이 모두 원본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어 조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제가 공개한 사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은 공개 당일 언론에 함께 배포됐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라면 조작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정의의 판결 이 뒤에는 네 죄송합니다. 멍멍멍이네요. 멍멍멍.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동일한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좀 소환을 하자면 어제도 정치라이브 시간에 좀 기가 차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진짜 좀 어이가 없달까요? 진짜 좀 황당무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를 한다는 거예요. 맥락도 없고 목적도 모르겠고 할 거면 재밌게나 하든지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게 뭔데? 고양이 사진을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진심으로 이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확대했으니까 조작범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고양이를 모른다라고 하면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와 연결될까봐 이게 지금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마포 쪽에 어디 당협위원장 이런 거 하고 있는 분일 거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를 하는데 우리 집 셋째 아들 502 사진을 확대했다고? 얘가 502인가 보죠?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했네? 이게 뭐야 나 진짜 진심으로 나는 이게 재미라도 있어야 하하호호 할 텐데 재미도 없죠 일단. 재미도 없고 또 뭡니까? 내용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내가 확대했으니까 내가 조작범이라는 거예요? 아이 참 진짜. 부산의 박성훈 의원입니다. 나는 조작범입니다. 딸이 만든 종이 찰흙 인형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을 부각하는 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뭐 다 문해력 떨어져요, 진짜? 아, 나 진짜 이 양반들 문해력 의심되네. 이번 판결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의 페이스북을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도 가관이에요. 아, 인정하지 않지. 인정하지 않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을 따라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되돌려주는 거예요. 소위 미러링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국민이 납득 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네요. 아무튼 이것도 누가 잘라놔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거 보니까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이제 일정 부분 밈 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제도 이제 정치 라이브 시간에 충분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재미를 살려줘야 돼서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거나 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토요일 오전에는 뭐 마음이 좀 가볍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던 그 밈 총 모음집을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오늘은 밈 모음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이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야 뭘 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차라리 이거나 하면서 하하호호 웃어나 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웃어나 보자고요. 자, 친일파 친일파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온라인에 떠도는 거 제가 갖고 온 거, 온라인에 떠도는 거 갖고 온 거고요. 자, 오늘 저쪽은 굉장히 재미없게 하지만 이쪽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사진 확대 모음집,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재미없게 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예, 이게 아마 그 주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 조금 다들 기다리시라고. 자, 친일파 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일파 밀정. 자, 다음 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일자리. 그렇습니다. 다 잘라보는 거고요. 다음 밈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밈도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밈 역시 만나보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잘라놨던 이야기인데 바로 국민의힘 납득이죠. 이재명 대표 무죄는 국민이 납득한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밈당 한 5초 정도 쓰겠습니다. 자, 다음 밈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
자, 다음 밈은 저도 권영세 밈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서. 자, 다음 밈. 대통령은 술 전문이죠. 자, 다음 밈은 또 뭘까요? 이게 이제 누가 중의적인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리 뒤에 발자가 이제 가려져 있을 거다. 아니면 집으로 가란 얘기다. 뭐 이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준석 거부. 위선자. 위선자. 일본. 그냥 항상 무슨 얘기만 하면 일본만 나와. 자, 다음 밈도 보겠습니다. 죄인. 이건 죄인이네요. 아, 참. 이거 봐도 웃겨. 아, 진짜. 아, 이건 봐도 웃기네요. 아, 예, 죄인 짤은 맞는 것 같아요. 죄인 짤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죄인, 여기도 죄인, 예, 여기는 병신, 여기도 죄인. 네. 자, 다음 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짤도 누굴까요? 아, 이건 이제 한국의 멍멍이. 예,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한 많은 분들께 돌려드립니다. 한국의 게이자 도적이죠. 여러분들이 최고로 꼽아주신 밈 중에는 권영세와 이제 김건희 씨 짤이 또 있나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 미치겠다. 아, 정말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디서 찾아내는 거야, 이런 거? 아, 진짜. 이런 거 어디서 찾아내는 거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아이디어들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타니스윙님, 영식이 형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웃긴 거 그만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아유,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짤을 굉장히 높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약하는 여성이라는 사진 확대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범인들이죠. 사실 근데 특검을 거부해도 범인 맞아요. 근데 특검을 거부하는 곳이 지금 다 범인이죠. 어디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했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제 이런 뒷배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범인입니다. 아유. 야. 이건 참고로 JTBC에도 나왔던 이철규 짤이에요. 아, 미치겠다. 예, 이 짤의 끝은 이제 처음으로 이 기회를 선사해주신 사진 저작범,
사진 조작범 이기인 씨의 페이스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풍성했던 상황이었죠. 야, 정말 진짜 이런 주옥 같은 짤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웃긴 거는 이제 이거 같아요. 이게 제일 웃기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제일 웃긴데.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정말. 야, 이게 제일 웃기고요. 진짜. 그러니까 왜 이런 사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4명으로만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분이 좋아하잖아요. 예, 2심 무죄 나온 이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표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웃긴다. 실제 JTBC에도 이렇게 나왔다니까? 확대하는, 이게 JTBC 뉴스룸에 나온 내용이에요. JTBC 뉴스룸에서도 실제 이렇게 한 꼭지로 달아서 돌비 뉴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는 내용들 좀 이렇게 모아서 뉴스에도 내보내고 하는데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JTBC에서 다뤄줘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는, 진심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뭐 다른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을 사실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진 조작범의 만행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사진 조작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진 조작범 하시고요. 예,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조작한 사실이 사법부로부터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기인 축하드려요. 예, 이제 밈을 이번 주 거를 다 모아서 봤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큰 날갯짓이죠. 어마어마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면 작은 날갯짓이 돌아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긴 사진 조작범이 쏘아 올린 어마어마한 졸라 큰 공이죠. 졸라 큰 공이 정치권 전반에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조롱을 하시면서 조롱이라는 거를 하시면서 어쨌든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데 뭐 내용이라는 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제 방송에서 늘 강조했던 대목입니다. 예, 보시는 그대로 윤석열의 경우는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를 차후에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손해만 봤다라든지,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든지, 구약성서를 줄줄 외운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면 이후에 다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 처음에 오프닝 시작을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심우정은 조국 스탠다드로, 윤석열은 이재명 스탠다드로 수사기관이 모조리 탈탈 털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대목을 좀 짚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고관여층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뉴스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분들께 반드시 우리 국가기관이 어떤 다른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강조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지점입니다.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을 때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예, 즉시 상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상고인데, 즉시 항고라는 절차나 실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즉시 항고 절차를 왜 밟지 않느냐,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던 적이 있죠. 근데 심우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법부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즉시 그 말 그대로 그 즉시 상고를 해버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심우정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 심우정이라는 인간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린 대로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 내용 저희가 정리하면서 함께 강조해 봤어요.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많이 웃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뭐 저만 좋겠어요? 어제 굉장히 뭐 좋아했던 분들이 또 따로 있었던 모양인데 이분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아유, 이거 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어둠의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이분의 그 이 환한 표정을 보세요. 이분 진짜 어둠의 민주당이고, 이분은 나중에 그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실 분의 표정과 다름이 없는 이런 그런 표정이죠. 후배 이재명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못하는 후배 이재명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못하는 야, 진짜 표정이 밝다. 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진짜 좋아하나봐요. 진짜 좋아하나봐. 왜 이렇게 좋아해? 와, 진짜 어느 때보다도 표정이 밝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정이었습니다. 야, 심지어 저기 누구냐? 그때 이재용 때보다 훨씬 더 밝지 않아요? 이재용 때보다 훨씬 밝은 것 같은데. 예. 이재용 때보다 권성동이 훨씬 더 웃음이 밝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짤들로 함께하는 전국. 근데 진짜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우리 제메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뭐 그런 표정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짤도 많이 돌아다녀서 이 짤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아, 진짜 네티즌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후배 재명아, 우리 당은 비록 무너졌지만 너는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이제 너뿐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대통령이 돼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라. 역사에 너의 이름이 희망으로 남길 바란다. 우리 재명이. 아, 진짜. 아, 네티즌들은 가끔 저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 진짜 천재예요.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제명이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아, 진짜 이 네티즌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웃겼어. 이렇게 활짝 웃고 가야죠.
자,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 밈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 저렇게 시작을 했죠. 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언론의 원본이 배포됐다라고 이제 와서 혓바닥을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뭐 본인이 원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머 세상에 우리 김일웅님 아이고 문자 왔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니만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좀 저희 후원 계좌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웅님의 그 의성 쪽에도 화재가 빨리 진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긴 사람 말고 진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했다고요. 그런데 뭐 이제 뒤늦게 원본을 언론에 배포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을 부각하는 거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대략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예. 무승부로 하고 싶겠죠. 예, 무승부로 하고 싶겠죠.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일단 2심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보도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뭐랄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많이 당황하셨고 많이 멘붕에 빠져있는 굉장한 멘붕에 이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심정을 우리 게으른 벌꿀즈 PD님들이 재밌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제 이런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으로 또 넘어가면서 대법원 재판 지연시키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판은 자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건도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지연 행위를 한다라고 사실로서 규정하는 것, 언론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진영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재판 지연 행위다, 치졸하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인데, 일단 첫 번째,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킨다? 그건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재판 지연 행위라고 재판부가 보고 이 사람이 치졸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해서 괘씸죄가 또 양형에 반영되기도 하죠. 그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감내하겠다라면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뭐다? 판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혹은 신중하게 더 들여다보고 시간을 더 들일지 말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 지금 지연됐죠. 우리 다우니님, 아주지파크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콩주님, 나경원만큼 해야 지연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왜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우리의 어떤 정치 성향, 정당 가입, 이념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법 앞에 성역은 없다.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외쳤던 건 여야 공이 똑같고, 이번 사안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나 내가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항상 내로남불에 빠져 있어요. 뭐냐? 재판 지연을 한다고 개거품 물더니 본인들 재판은 개같이 지연시키는 이런 인간들이 내로남불 그 자체이거든요. 에? 그리고 굉장한 여론 압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지연되지 않았어요. 3월 26일에 그냥 했잖아. 그래서 결론 나왔잖아. 그럼 본인들 재판은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인가? 아무튼 패스트트랙 관련된 그 사건은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게 300회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300회가 넘는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지금 재판이 지연된 게 지금 수년째란 말이에요. 법원행정처에게 어떤 재판을 빠르게 해라 마라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거 재판 개입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본인들 재판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윤석열 내란숙의 내란죄 재판도 빨리 끝내야 되고, 나경원 재판 지연도 빨리 끝나야 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빨리빨리 돌입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시킨 것도 있으니, 아니 그러면 심우정의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네. 동등하게 하자 이겁니다. 공평하게, 균형 있게. 안 해요? 지금 뭐 6년이 넘게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금 선고도 못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을 운운하는 정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오늘 시작 그 자체를 일단 그 시작 자체를 확대와 관련돼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을 마지막으로 주제를 넘길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해력이 딸리거나 판결문 해설을 잘 못해서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확대인지 잘라내기인지를 이걸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그냥 하지마. 그렇게 국어가 딸리면 그냥 하지마. 정치를 뭐더러 해. 하지 마세요. 문해력도 없어, 어휘력도 딸려. 그냥 하지 마심.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 국민들 자꾸 혼란 주고 혼란 주고 분노하게 만듭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기인씨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재판부가 조작이라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가 답한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는 동안 판결문 찾아가지고 요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재명 대표 항소심 2심 무죄 판결문의 일부 발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진에 대해 뭐라고 적혀있느냐?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씨 듣고 있어요? 이기인이랑 개혁신당 좋아하는 사람 좀 들어봐. 그리고 국민의힘에 나는 조작범이다 릴레이 하는 놈들 좀 들어봐라. 다시 읽어줄게.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인 씨는 뭐야? 재판부도 조작이라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가 답한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뭐랄까 축소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당당하신가 봐. 아주 사진 조작범 이기인 씨는 아주 당당하신가 봐. 그러니까 계속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이 일단 읽어드린 대로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란 의미에서 조작된 것. 사실을 부각하는 것과 왜곡하는 것은 다르다. 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진, 속도 위반 사진. 뭡니까 이거? 다시 얘네들이 예로 들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진과 CCTV 영상 확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위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돼? 등신들 진짜. 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진이나 CCTV 영상을 확대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을 확대시켜서 사실을 부각하는 행위죠. 국어 못하냐 니네? 안 보이는 것을 제일 잘 보이게끔 확대하는 거하고 다른 사실들을 왜곡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걸 안 보이게끔 잘라낸 것. 10명의 사진을 4명으로 만든 것. 안 보이게끔 잘라낸 것. 그걸 조작과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마 그냥. 진짜 한심한 인간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희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이지요. 오프닝에서 다뤘던 내용, 살짝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룰 거고요. 가장, 오늘은 즐거운 시간, 즐겁게 웃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 웃음을 또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함께 웃어보려고 합니다. 예, 웃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 들어가죠. 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답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질문해서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 대권주자들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응답, 주관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뽀이님, 그리고 그래가지고 님께서 영준석이라고 영준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조국, 안철수 요렇게 나와 있지요. 예, 여기 나와 보시면 1% 이상 기준이 제시되어야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준석은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조국이죠. 조국의 경우에는 대선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나갈 수가 없는 인물인 조국이 2%예요.
그러면 아무런 캠페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언론 공보도 하지 않는 그저 감옥에만 있는 조국이 2%인데 우리 영준석 영준 아니 누가 만든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웃긴다. 영준석 영준석 너무 웃긴다. 영준석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 나 진짜 빵 터졌네. 영준석. 아, 너무 웃긴다. 예, 영준석. 예, 영준석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번 갤럽 조사의 또 포인트가 됐고요. 우리 김현정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날 되면 40%까지 뛸 거야.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 이유를 들고 계신데요. 어제 신인규 변호사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본진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무당층과 또 저기 보수층에 대한 소구력을 잃었다. 예. 잘 나가던 프로그램을 나가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니냐. 뉴스쇼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0%로 수렴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안 계신다. 그분의 비단 주머니로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줬던 바로 그분. 우리 난다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맞습니다. 명박사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죠. 명박사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0으로 방어율로 지금 수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고요. 사실은 세 번째는 좀 의문이 되는 게 무엇이냐. 세 번째 의문은 대선 주자들 중에 유일한 후보입니다. 대선 주자 중에 유일한 후보입니다. 나는 솔로거든요, 지금. 왜냐면 대선 일자가 아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당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대선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선 흔히 컨벤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컨벤션 효과, 반짝 효과, 출마 선언을 하거나 혹은 뭐 전당대회가 있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지지율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걸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그 컨벤션 효과 자체도 지금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간 이준석 의원에게 있었고 이준석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있었는데 그동안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좀 한심한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가 9월 6일에 9월 6일 기억나세요? 9월 6일에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그러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가 어떤 말을 전했다.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전했다, 어쨌다 하는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건 뭐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어머 세상에! 언제 또 이분이 룬성열 맷값으로 후원을 보내주신 어유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김일웅님하고요. 룬성열님께는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또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선의의 조언이다. 선의의 조언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선의의 조언. 실제 있었어요. 선의의 조언. 선의의 조언 드립이 있었죠. 그간 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선의의 조언이 있었죠. 두 번째, 홍매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홍매화 사진, 그리고 홍매화 사진과 명태균과 관련된 사진, 명태균, 천하람, 이준석이 같이 찍은 사진, 홍매화 심는 사진, 코 파는 사진이 등장했죠. 세 번째, 명태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맞는 말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사장, 명박사. 명사장을 사실상 선생님으로 모시다가 명태균 구속됐죠.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심각한데 12월 3일에 보여줬던 이준석의 모습. 뭡니까? 시끄러 임마. 월담하지 않았죠? 월담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저희가 굳이 그 영상만 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시민 두 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조용히 해! 시끄러 임마! 이거를 증언을 해주십니다. 증언을. 당연한 행동을 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기대가 많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담을 넘고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될 것보다 그저 언론의 영상으로 기사가 나고 싶어서 언론 중독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김영삼 코스프레를 했던 이준석, 그 모습을 대중들이 다 봤죠. 그리고 하나 더, 12월 3일 이후에 끊임없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났던 이준석의 워딩들. 이거는 정말 뭐랄까 젊은 정치인이자 개혁 보수 어쩐다 하는 그런 정치인은 꺼나 그냥 구태 정치 그 자체였어요. 내란 세력을 진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욕망, 그게 너무 큰 나머지 무조건 입만 열면 이재명 때리는, 이재명 조국 때리다가 국민의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재명으로 흘러가는 그런 실언들. 그리고 또 하나, 언론과의 유착.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정원 유착 의혹이 터졌을 때 반론 성격으로 빈번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김현정의 뉴스쇼와 CBS가 함께 놀아나면서 더 이상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가 없게 됐죠. 또 하나, 허은하 축출 논란. 허은하 대표를 쫓아냈죠. 개혁신당에서 본인의 사당화가 이제 거의 사실상 마무리된, 개인의 사당화가 끝나버린 개혁신당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그걸 이제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형태로 본인이 과거의 피해자였는데 이제 가해자가 되는 순간 뭔가 좀 이준석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도 떠나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정원유착이 터지는 과정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원유착과 개혁신당 내분 사태에서 돈을 누구에게 줬네 마네, 정당하게 누구한테 용역을 줬네 마네 하면서 박성민 평론가가 거론되고 당의 공적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논란이 있었죠.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예비 후보, 솔로 후보로 이준석이 등장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상의 북한식 찬반 투표로 92%가 3%의 동의로 추대가 되죠. 사실상 추대가 되죠. 그걸 보고 개혁신당은 북한이냐 이런 얘기 나오죠. 또 있어요. 준스톤 이어원이란 영화를 개봉시켜놓고 4,000명 관객도 못 모은 흥행 참패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선 조급증이죠. 언론 중독증이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위대한 수령 이준석은 1% 미만 지지율로 이 6개월 사이에 다 이루어진 이 모든 행위가 비호감의 끝판왕으로 남아있어 버려서, 또 있어요. 준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언론에서 겁나 띄워줬는데 지 할 말만 하고 싶어하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거의 무슨
이준석 일정 보고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또 이제 알려지면서 5, 6개월 사이에 언론 보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등장했는데 모든 게 다 비호감이야. 모든 게 다 불신이야. 아니면 다 양비론이야. 세대 갈라치기. 연금 계약 저지하자고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 개혁하겠다고 모수 개혁 합의한 것도 구태 정치로 몰아붙였죠. 그러면서 청년 세대들 선동해서 야, 니네 완전 등신된 거야. 저 기성세대들이 니네 등골에다가 빨대 꽂고 녹용 뽑아먹듯이 뽑아먹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진실을 호도하는, 눈을 가리는 이런 행위들, 갈라치기 정치, 갈등의 정치, 반목의 정치, 비토의 정치,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언론에 나고 싶어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비호감스러워서 이제는 장래 지도자 내지는 대통령감으로 꼽힐 수도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기간 기억해 두고 저장해 두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갖고 있는, 그것도 있었죠. 정말 이재명 대표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그런 비판을 페이스북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준만대장경처럼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장해 두시고 많은 분들께 비호감의 끝이라고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영준석.